예, 6월 경국연합 모의고사 수능 연습하는 건데 한번 우리가 풀었던 방식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제가 생각보다 내용들이 앞부분에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야, 이 정도야 뭐 저 껌이겠다 했는데 뒤로 갈수록 내용들이 편인 만큼 노골적으로 막 철학이나 막 이런 걸 문학이나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다 내용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 이걸 다 알고 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전에 독해하면서 뭐 했었죠? 문제 처음 했던 게 뭡니까? 그죠? 유형별 문제풀이를 했었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렇죠. 주제, 요지, 제목, 제너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SF는 어떻게 푼다. GF 문제는 어떻게 푼다. 시퀀스 문제는 어떻게 접근한다. 요약문은 어떻게 푼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또 우리 뭐 했어요? 글의 전개 방식, 글의 종류가 설명문이냐 논설문이냐, 아니면 전개 방식이 그죠? 이게 뭐 어떻게 앞에 두 가지식으로 시작하는 그죠? 뭡니까? 주제 제시하고 예시를 드는 건지 아니면 통념 비판인지 아니면 예시만 보여 어떤 에피소드만 보여주는 건지 이런 글을 빨리 파악해서 어디를 내가 물어보는 걸 핵심적으로 찾을 수 있을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등급 정도 1등급 컷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목적 그렇죠? 지훈 뭐라고 썼어요? 4번이요. 그렇죠? 틀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틀린 분 있나요? 없죠? 앞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변별력이 확실히 있어요. 앞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찾아가서 풀면 되죠. 이거 뭐 제가 코멘트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고. 19번 심경 제시카의 심경 변화. 그렇죠? 이것도 보기 한번 읽어보고 쭉 훑어보면 되겠죠. 수정 뭐라고 썼죠? 1번이요. 틀린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거저 주는 문제 같아요. 그렇죠? 간단하게요. 지문도 어렵지 않고요. 20번 필자가 주장하는 바. 그렇죠? 해지요. 몇 번 썼죠? 2번이요. 틀린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틀린 분? 괜찮아요? 있네요. 그렇죠?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글이요. 우리가 잘 봅시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 그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너럴 문제죠. 제너럴 문제는 제가 어떻게 푼다고 그랬었죠? 어떻게 푼다고 그랬었죠? 두 가지씩, 네 가지씩 놓고 거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 문제가요. 솔직히 엄밀히 얘기하면은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일단 제가 읽으면서 글의 그 전개 방식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두 명의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대학에서 플레이, 그죠? 경기를 하고 싶어 하는, 대학에서 경기를 하면 두 명의 운동선수가, 대학 가서 운동하고 싶어 하는 두 명의 운동선수가 있어요. 됐어요? 여러분, 이걸 딱 봤을 때 느끼는 게 뭡니까? 두 명의 운동선수 생각해 봤어요. 이걸 딱 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글의 전개 방식이요? 비교와 대조요. 분명히 두 명을 가지고 이금 설명하겠다는 거죠. 대조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비교와 대조는 뭐 하죠? 둘 중에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된 거죠.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두 명의 운동선수인데 나는 이 선수가 더 좋다는 걸 얘기하고 싶을 것 같죠. 그러니까 예상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요? 한 명은 말해요. 여자네요, 운동선수가요.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죠? 좋네, 열심히 운동해요. 다른 애는 뭐라 그래요? 목표 설정, 골 세팅,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는 걸 이용하겠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죠? stay on track. 그죠? 자기의 목표한 트랙, 그죠? 그 트랙, 그 상황의 트랙에,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그 트랙에 유지되기 위한 계획을 만들고 또 뭐 하기 위해서? work on. specific skill, 특별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술이죠? 그녀가 lacking, 부족한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주목해 봅시다. 주목. 이거는 두 가지예요. 어떤 거인가 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애.
목표를 세워서 자기가 부족한 거 채우고 뭐 하는 거. 그렇죠? 계획 세우고, 그렇죠? 또 뭡니까? 목표를 설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자기가 부족한 부분, 자, 노력하고. 이해가요? 딱 봐도 여기 누가 바람직한 애겠어요? 우리 공부할 때 그냥 열심히 하는 애. 이런 애랑 뭡니까?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죠. 그럼 제 보기에는 이건 뭡니까?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시험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끝내봐야 돼요. 여기서 주목,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이거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덜과 스탑해요. 스탑하고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은 선수대 훈련 방식의 장점은 선수대 훈련 방식은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얘는 아니죠. 그렇죠?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까 뭡니까? 자기의 부족한 특별한 기술을 연마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장점 극대화하는 거 아니죠. 최고의 성과를 위해서 정신적 추진력을 이용한다. 이거는 판단 불가. 단기적인 훈련보다는 장기적인 목표. 여러분 이게 단기적인 훈련과 장기적인 목표를 지금 비교하고 있나요? 하나 그냥 열심히 하는 애, 하나는 목표를 설정하는 애. 근데 단기 장기는 나와 있지 않죠. 시간적으로 두 개를 대립시키진 않았어요. 분명히 보기도 어때요? 이 글이 두 개를 비교 대조하는 걸 알기 위해서 비교하고 있죠. 네 번째, 육체적인 훈련과 정신적인 훈련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야, 육체와 정신을 비교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서? 아니죠. 그냥 열심히 하는 애, 목표를 설정하는 애. 얘도 아닌 것 같아요. 육체와 정신 얘기 아닙니다. 선수의 수립한 계획을 시작하면서 이거 괜찮아요. 선수들은 수립한 계획을 시작하면서 꾸준히 수정해야 된다? 수정. 여기 수정이란 말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제가 갈등을 때린다 그러면 이렇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어때요? 녹록지 않죠? 저는 2번하고 5번이 일단은 뭡니까? 그쵸? 개연성이 있겠네 라고 남을 거예요. 그럼 뭡니까? 최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선 정신적 추진력을 활용해야 된다. 또 하나는 수립된 계획을 시행하면서 계획을 꾸준히 수정해라. 우리가 읽은 부분만 보면 뭐가 좀 더 유력해요? 5번이 좀 더 유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둘 다 열심히 일하지만 후자만이 working smart, 영리하네요. 그렇죠? 후자가 영리하다고 이미 답 얘기했습니다. It can be frustrating,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For athletes, 의미상 주어져 work extremely hard. 정말 열심히 운동선수가 노력했어요. 운동했어요. 그러나 not make the progress. 성공과 progress, 진보를 이루지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정말 실망스러워 있어요. 여기가 핵심어네요. 왜요? 이게 주제네요. make difference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차이를 만드는 것,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은,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drive. 뭐죠? 그죠? 추진력입니다. 추진력. 어떤 추진력이죠? 지금 이 사람은 출제자가요, 이 drive라든지, 골 세팅이라든지, 이런 핵심어가 있는데 이 핵심어를 보기에서 안 주고 있어요. 추진력이라는 건 뭐죠? 자신의 정신적인 장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maximize gains,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익이죠? 기술적이고 신체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정신적인 장치를 이용하는 것. 그것이에요. 됐어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죠? 골 세팅에서 추진력으로 갔다가 정신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그럼 답 나온 것 같은데요. 됐죠? 더 읽어도 되지만 제 보기에는 답은 나왔어요. 이거 뭡니까? 아까 우리 봤던 뭐예요? 정신적 추진력을 활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근본적으로 이 정신적 추진력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죠? 목표 설정이 선행되는 거죠. 근데 그 목표 설정은 안 해놨어요. 정신적 추진력을 한 겁니다. 만약에 목표 설정이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어요. 답을 찾기가. 이해갑니까? 2번이 답이겠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보다는 한 단계 더,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얘기하고 있고, 제가 있어요. The most important thing,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what can make the difference,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이 차이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추진력. 추진력은 정신력을 이용하는 것. 요까지요. 그 다음에 21번 성원이요. 뭐라고 썼죠? 5번이요. 틀린 분 손 들어보세요. 틀린 분 없어요?
오케이. 손 들었네요. 봅시다. 이거는 제가 어떤 문제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그랬었죠? SF요. 그렇죠? 밑줄 주변을 뒤지면 웬만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밑줄 주변을 찾아봅시다. 그렇죠? 밑줄이 없어서 미안한데 밑줄이 여기죠? 여러분 건 있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죠? 됐어요?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세 줄이요. 세 줄인데 일단 여기서부터 봅시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볼게요. 읽는 부분은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유진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단지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appears, 보이는 대로만 볼 수 있어요. 됐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볼 수 있어요. As it appears to us. 우리에게 보이는 것처럼만 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아니라 As it truly is. 실제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을 한 세상을 보는 거죠. 실제 모습이 아니라. 오케이? 왜냐하면 no as it truly is. 실제 모습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Without a perspective. 그렇죠? 관점이 없이는. 그러니까 관점이 없이 실제 모습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점인가? Give it form. 그거에게 어떠한 형태와 모습을 규정해주는, 어떠한 형태를 주는, 어떤 건지 알려주는 관점 없이는 실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읽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뭡니까? 보이는 대로예요. 보이는 거는 뭐에 의해 좌지우지돼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진가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관점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관점이 없이는 있는 그대로란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는 관점에 의해서 봐요. 철학자 토머스 네이저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보세요. 제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좋다고 했었죠? 이거 빈칸 처리해버리는 게 좋다고 했었죠. 없애버리는 게요. 그렇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죠? 특정한 관점을 제외하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만 여러분, 좀 관점을 가지고 본다는 건 뭡니까?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나의 관점에서 뭐 특정한 관점.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 뭐라고 그러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야? 그쵸.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뭐는 존재하지 않아요. 객관적이고, 그쵸. 불변의 객관적인 그러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쵸. nowhere부터 보는 관점.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도 없는 객관적이고 불변의 그 내용을 찾아야 돼요. 객관적인 세상. 이게 뭡니까? 어떠한 편견도 없고 객관적인 세상에 대한 견해.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충분히 끝내야 돼요. 뭡니까? 이거 보세요. 문제들이 보면은 문제들 조합도 그래요. 주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이거 주관적인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떤 가치 있는 중요한 소중한 관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도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한 견해예요. 그렇죠? 아주 소수의 사람, 이것도 관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판적인 통찰력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편견을 없애주는 이 비판적인 것도 하나의 관점이죠. 그건 뭡니까? 어떠한, 그렇죠? 자기의 주관적인 편견도 없이 객관적인 세상,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도 말랑말랑해요. 풀만하죠? 이거 해석 다 안 해드릴게요. 요 정도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번 유지. 유지 뭐라고 썼죠? 1번이요. 1번이요. 그렇죠. 틀린 분 손 들어보세요. 1번. 틀린 분. 틀렸어요? 1번. 봅시다. 제가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역시 요지 때문에 두 가지씩 미가씩 놓고 거예요. 그래, 그죠? 문장의 전개 방식 보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가지만 정말로 중요한, 그죠? 하나의 스테이크홀더는 이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정말로 못 보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의 권리자입니다. 이게 주어가 될 수는 없죠. 뭐가요?
이게 중요해요. 컨슈머가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바로 누구래요? 소비자래요. 소비자들은 뭐 하죠?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생활 보호에 대한 역설 개념에 있어서 사생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역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소비자래요. 봅시다. 주목. 이 첫 문장을 딱 읽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이제 뭘 느끼냐면은 핵심어. 이거 뭐에 관한 얘기죠? 여기서 두 단어 뽑으라고 뭡니까? 사생활에 있어서 소비자의 중요성이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키워드는 뭐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소비자라고 얘기했어요. 뭐야? 사생활의 역사에 있어서 개인정보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건 소비자다죠. 이 소비자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이 글은 성립할 수 없어요. 이해가요? 그럼 일단 시도해 보겠습니다. 주목. 그렇죠? 어때요? 1번. 소비자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2번. 소비자는 유용한 앱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 있죠. 3번. 현명한 소비자. 그러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4번. 소비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5번. 소비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4번, 5번을 가지고 위에 글을 쓰라고 그러면은 소비자 얘기가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4번, 5번 안 돼요. 그럼 1, 2, 3 중에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핵심어가 소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생활 정보에 있어서요. 개인정보의 역설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1번. 개인정보 제공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지 주체적 소비자가 된다. 좋은 말이네요. 소비자는 디지털 시대의 유용한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앱을 활용해라. 현명한 소비자가 되면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혜진, 뭐라고 썼어요? 아닌 거 알겠죠? 로쿠꺼로 하면 안 돼요. 로쿠꺼 뭔지 아시죠? 뒤집어서 생각했을 때 위에 글이 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만약에 찍어라. 그러면 저는 1번이에요. 왜 1번을 찍을까요? 제가 보면 2번하고 3번은 같은 얘기 같아요. 디지털 시대의 유용한 앱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면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이거 똑같은 말 아니에요? 2번, 3번? 크게요? 근데 이거는 보기의 관계를 가지고 잡은 거고 봅시다. 좀 더만 읽어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좀 더 읽으면 어떻게 됐어요? 소비자가 모든 종류의 디지털 경험과 커뮤니티의 인게이지먼트, 참여하는 수준은 점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뭘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모든 종류의 디지털 경험과 커뮤니티에 참가하는 게 늘어나고 있고 줄지 않아요. 필요 없고요, 이거는. 그리고 소비자들 사이에 인식이 있습니다. 어떤 인식인가 하면 not only. 소비자들이 두 가지를 깨닫고 있고 not only but also예요. 그렇죠? but also입니다. 어떤 인식이 있냐면요. 그들의 개인적인 데이터가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Drive rich experiences these companies provide. 이러한 컴퍼니, 회사들이 제공하는 풍요로운 경험에 이끌어가는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그 디지털 회사들에게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sharing this data, 이런 데이터를 내가 공유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지불하는 뭘 하는 거예요? 대가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에 대한. 전체건 부분이건 간에. 크게 중요하지 않네요. 그렇죠? 어쨌든 자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군요. 여기가 핵심어네요. 드디어 나오네요. 뭐라고 나와요? Without a better understanding. 이거 강조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뭐를 해요? What, when, why, data collection and use. 데이터 수집과 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언제 되는지, 시기 또는 그 이유, 데이터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렇죠? 데이터 수집과 이용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소비자들은 종종 어떻게 남겨지죠? 취약하고 혼란스러운 상태, 그리고 컨플릭트에 대해서 남을 겁니다. 이거는 이중부정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이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그렇죠? 취약한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거 다 말 바꾸면 어때요? 우리가 데이터 컬렉션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잘 이해하면 우리는 어때요? 그렇죠? 좀 더 스트롱, 그렇죠? 취약하지 않고 강력하고 주도적인 애가 되겠네요. 그 개념은 뭡니까? 그렇죠? 개인정보 제공의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주체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죠? 취약하지 않고 주체가 될 수 있다. 물론 맨 뒤에 보면 좀 더 쉽게 나와요.
그렇죠? consumer move from passive bystander에서 active participant가 되어가고 있다. 좀 더 능동적인 그렇죠? 참여자가 되고 있다에 대해서 주체적이라는 단어 잡아낼 수 있겠네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속도를 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는 거는 끊고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주제예요. 서영 뭐라고 썼죠? 서영이 뭐라고 썼어요? 2번이요. 2번이요. 틀린 분 괜찮아요? 틀린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안 틀렸어도 본인이 이해 안 가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주제요. 그렇죠? 넘어갈까요? 그러면요? 오케이. (24번) 진이요. 뭐라고 썼어요? 진? 뭐라고 썼어요? 네. 1번이요. 틀린 분? 없네요. 이거 쉬웠죠? 그냥 앞부분 읽으면 앞부분에서 나오죠? 이거 두 가지로 여기서 다 나오죠? 자, 협력관계이다. 25번 수정. 그쵸? 이것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던 건데, 그쵸? 틀린 분 있어요? 이거 after하고 before 가지고 misstatement에서 아주 부분만 바꿔가지고 오답 만드는 거. 그쵸? 이건 그냥 꼼꼼하게 읽어보면 다 끝나는 거죠, 하나씩. 27번 지은이요. 윤. 5번이요. 그쵸? 틀린 분 있어요? 이런 거 틀리면은 절대 안 되죠. 이거 거저 주는 문제들입니다. 28번 원. 이건 틀리면 안 돼. 이거 맞는 거 고르는 거. 이거 맞는 것도. 그렇죠. 틀린 거 고르면 큰일 납니다. 실수하면. 그렇죠. 4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그렇죠. 위에 읽어보면 다 틀렸죠? 다 틀렸죠? 그렇죠. 질문에 제시된 것과는 다 다른 내용이죠. 온라인 등록 가능하고 50명 제한 있고 8시에 모이고 그렇죠.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죠. 29번 유진이요. 뭐라고 썼어요? 3번이요. 좋아요. 우리 이거 얼마 전에 배운 거죠? 틀린 분 있어요? 앞에 현행사 있죠? 그리고 뒤에 무관사 명사 나오면서 어때요? 문장이 완전하죠? 그럼 무관사 명사 나오면서 문장이 완전하면 이거 뭡니까? 관계대명사 뭘 쓰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리듬하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뭐가 돼요? 소유격이 돼야 되니까 이게 뭘로 돼야 돼요? 후지가 돼야 되죠? 이 관계사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눈으로 푸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어법 문제는 솔직히 내용보다는 요 눈으로 푸는 문제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밑줄 그 문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서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쉬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서영이요. 30번이요. 1번이요. 제가 물론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읽어야죠. 다 읽어야죠. 근데 다 읽기 좀 힘들면은 제가 편법을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죠.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나요? 정말 다 읽는 게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5개 할 땐 4, 3, 5, 2, 1 이 순서대로 왜요? 앞부분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주제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는 저 주제를 일단 잡아볼게요. 최근에 도시의 운송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합니다. 어떤 견해를 acquised 받아들이냐면은 automobile demand 도시에서의 자동차 수요가 매니지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accommodate요. 보세요. 이 주장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동차 수요가 뭐 돼야 돼? accommodate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매니지 되는 게 뭡니까? 관리되고 통제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교통 전문가들 뭐라 얘기하면 도시의 자동차 수요를 그냥 accommodate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매니지 해야 된다. 오케이?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면 4번부터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4번. 그러나 직접적인 접근법.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 접근법이죠? 자동차 수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접근법은 자동차 여행을 어때요? 비싸게 만들고 또 자동차 여행을 규제합니다. 뭐에 의해서? 행정규칙에 의해서 규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좀 앞에 보세요. 여러분 좀만 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자동차 수요를 어떻게 하면은 자동차 여행이 비싸지고 행정법으로 규제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규제하게 돼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규제하는 겁니까? 규제하고 통제해야지.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얘랑. 그렇죠? 얘하고 안 맞잖아요. 어코모데이트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수요를. 그것이 뭡니까? 법으로 규제하는 게 돼요? 아니죠. 법으로 규제하려면 이것도 어코모데이팅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레귤레이팅이 되죠. 리스트릭팅. 규제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규제하도록 접근한다면 이것은 규제해버리면 비용이 비싸지고 행정법규에 의해서 규제되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안 맞는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요? 그리고 이 맥락을 가지고 읽어보면 1번부터는 다 말이 됩니다. 안 되면 하나, 두 개 더 읽어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아까 틀린 분 손 들어보세요. 누구 했었죠? 이 문제 틀린 분, 4번 틀린 분. 그렇죠? 별로 없죠. 그래서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을 더 들였어도 예쁜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1번 서영이요. 뭐라고 썼어요? 5번이요. 몇 번? 5번이요. 5번이요. 이거 틀린 분 있어요? 이것도 내용을 다 보면 되게 재밌긴 한데 보세요. 이것도 밑줄이잖아요. 빈칸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이거 앞에서부터 읽으면 꼼꼼히 이해해야 돼요. 근데 뒤에서부터 읽으면요. 보세요. 어떻게 된다면은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태블릿하고 핸드폰이요. 개인 퍼스널 컴퓨터를 능가했어요. 어디에 있어서? 인터넷 사용하는데. 여러분 무슨 옛날에는 인터넷 연결하면 컴퓨터 연결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나 휴대폰이요. 인터넷 사용을 컴퓨터를 능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림 디지털 디바이스, 아주 얇은 슬림한 디지털 장비들이 이제는 전혀 똑같지 않아요. 뭐랑 방을 가득 채우는 메인 본체 또는 육중하고 거대한 데스크탑 컴퓨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방을 가득 채우는 컴퓨터 본체들이나 서버들이나 큰 컴퓨터 본체랑 전혀 안 닮았어요. 어쨌든 뭡니까? 요즘에는 컴퓨터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뭘 쓴다는 거예요? 태블릿이나 휴대폰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이름에 따라서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컴퓨터 아티스트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컴퓨터 아티스트가 어때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많아져서 이제 컴퓨터 안 쓰는 얘기 아니에요. 컴퓨터 아티스트가 줄어들었어요 얘기하면 부정적인 개념 잡아야 되고 부정적인 개념이 어디 있는 거죠? extinct. 됐어요? extinct. 그죠? 소멸된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힘들다 그러면 좀 더 앞에 가서 보셔도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앞에 가서 읽으셔도 어때요? 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뭐냐면 보세요. 맨 앞에 젊은 현대의 예술가들은 디지털 기술을 자신의 작업에 이용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rarely make reference to computers. 컴퓨터를 더 이상 참고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오케이? 더 이상 컴퓨터 많이 안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32번부터 제가 볼 때는 32번부터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까리한 것들이 생기는데 쫄지 말고 답을 찾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혜진이요. 뭐라고 썼죠? 3번이요? 약간 이거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좋은데 보세요. 한번 그래도 SF 문제니까 읽어볼게요. 어서부터 이렇게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혜진이 잘 보세요. 비평가들인데요. 문학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어요. 문학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요? formalist approach, formalist perspective. 이게 형식주의라는 거거든요. 형식주의 관점에서. 여러분 솔직히 formalism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은 되게 쉽긴 한데 formalism이 뭔지 모르죠. 형식주의가요. 수정이 혹시 아나? 포멀리즘, 형식주의? 독일 형식주의 문학, 프랑스 형식주의 이런 거 들어봤나요?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이 모른다는 전제로 형식주의 관점에서 글을 쓰고 싶어하는 평론가들은 여기 아주 강하죠.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첫째, 면밀하고 꼼꼼하게 읽는 독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형식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을 하려면 꼼꼼하게 읽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재민 모든 그 본문의 엘리먼트들을 조사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뒤져봐요. 인디비주얼, 개별적으로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야 돼요. 글을. 그리고 퀘스천,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 또 의심해야 돼요. 뭘 의심해야 되죠? 어떻게 그들이 궁금해야 됩니다. 결합되어져서 예술작품을, 문학작품을 만들었는지요. 주목.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 뭡니까? 형식주의자는 어떻게 된다? 텍스트를 잘 읽고 분석해야 된다죠. 됐어요? 그리고 다시 봐요. 텍스트를 잘 읽어야 되는 그런 형식주의적 독자들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뭘 중시하죠? 뭘 중시하죠? 작품의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됐어요? 이 형식주의자들은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중시해요. 자율성을 중시하고 존중합니다. 뭐라고요? 작품의 자율성하고 오토노미를 중시해요. 그런 애들은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 여러분 주목. 혜진. 어떻게 함으로써 자율성을, 작품 자체의 자율성과 독립, 독창성을, 오토노머스하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애들은 작품을 어떻게 해야죠? 그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아? 작품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아? 됐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오토노미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 작품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면서 라는 걸 찾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작품의 내부와 외부에 다 집어넣는다? 아니면은 그 작품과 세계 사이에 미들 그라운드, 어떤 공통의 중간 지점을 찾아낸다? 아니면 역사적인 현실을 찾는다? 그 작품 안에서 밝혀지는 역사적인 현실을 찾는다? 작품 속을 들여본다. 작품의 밖과 작품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캐릭터들의 문화적인 타당성을 탐구한다. 됐어요? 여기서 혹시 자율성이라는 단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한 줄만 더 읽을게요. 바로 뒤에 설명하죠. 이 자율성이 무엇인지. 역사적인 시대, 작가의 바이오그래피, 어떤 전기, 어떻게 살았나, 또는 문학적인 스타일, 그 당시에 문학적인 스타일이 어땠나, 이런 걸 보는 대신에 이게 앞에 있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걸 예를 드는 거죠. 형식주의 평론가들은 어때요? 텍스트 자체를 접근해요. 역사, 그 작가, 그 다음에 문학적인 스타일, 필요 없이요. 작품 자체요. 뭐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죠? 모든 걸 담고 있는 자기 충족적인 실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얘는 뭡니까? 그죠? 스스로의, 그죠? 거버링 덜그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끝났어요.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작품이 쓰여진 시기, 역사적 배경, 작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당시에 문학적인 스타일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그 작품 자체만 보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인 것 같아요? 4번이죠. 그 부분 찾으라는 겁니다. 작품 안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배경 같은 거 보지 말아요. 얘는 뭡니까? 지금 culture, history, 그렇죠? world, outside 이거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작품 안. 이게 형식주의 문학 비평이에요.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거죠.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거죠. 오케이? 형식주의.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문학적 하나의 비판 이론 중에 하나예요. 형식주의, 막시즘, 페미니즘, 그 다음에 뭐죠? 예술 지상주의,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신비평,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그걸 알았으면 좀 더 쉬웠었고, 몰랐어도 이 안에서 텍스트 안에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응? 33번. 수정이요. 몇 번? 3번? 요 문제요.
아마도 난이도가 가장 까다롭고 오답이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같더라고요. 3번 쓰시면 손 들어보세요. 3번.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쓰신 분. 오케이. 2번 쓰시면 손 들어보세요. 2번. 2번. 봅시다. 제가 딱 봤을 때는 이거는 이 두 개가 상당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안 헷갈렸나요? 2번, 3번?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333으로 제가 3줄 이내를 읽어본다고 그랬었죠. 근데 뭐 여기서 시작하나 여기서 시작하나 똑같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Manufacturer, 잘 보세요. Manufacturer들은요, 디자인, 설계하고 만들어요. 그들의 이노베이션 과정을 어떤 방식을 따라서, 그러니까 제조업자들이면 뭐예요? 공급하는 제조업자들이죠. 물건과 서비스를 제조하는 제조업체, 공급책이 이노베이션, 혁신의 과정을 만듭니다. 뭘 따라서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프로세스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게 효력이 있다는 방식으로 이노베이션을 만들어요. 됐어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 것 같아요? 한 단어. 뭐야? 이노베이션이죠. 이노베이션. 혁신을 누가 만든다? 제조업자들이 만든다. 설명하죠. 대다수의 제조업자들은 아직도 생각해요. 뭐라고 여전히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죠?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이게 뭡니까? 제품이 개발되고 어떤 서비스가 개발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디벨롭먼트 되는 게 이노베이션 되는 거죠. 이게 항상 누구에 의해서? 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이 개선되고 서비스가 향상되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거 다 뭐예요? 신제품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 만들고 자신들이 한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게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설명하죠. 그들의 일은 항상 뭐예요? 그들의 역할이, 제조업체의 역할이 항상 그 needs, 욕구와 수요를 찾아내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금덩어리예요. 뭐가 금덩어리냐면 이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데 제가 맨날 얘기해요. 레너된 이거 뭐죠? 비교는 역적이다죠. 맞아요? 주목. 잘 보세요. 물건 만드는 자, 저 보세요. 아이 컨택트 주목. 저 생각하라고요. 제조업체들은 이노베이션, 혁신과 개발은 누가 한다? 지네가 하는 거다. 항상 자기네가 해왔다. 뭐가 아니라 다른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보세요. 뭐 하는 대신에, 얘네들이 뭐 하는 대신에 가끔 찾아서 홍보해요. 널리 상업화시켜요. 이노베이션. 이 대디아는 어떤 이노베이션일까요? 매니팩처러가 했던 거 아니면 매니팩처러가 아닌 애들이 했던 거? 매니팩처러가 아닌 애들이 했던 거죠. 그럼 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 세 분이 없어요. 선도자든 이건 매니팩처러 아니고 소비자들이죠. 그렇죠? 선도적인 소비자들. 그렇죠? 사용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뭐야? 사용자들이 못 받던 거? 사람들이 못 받던 거를 찾아내는 거야? 그럼 자기네가 하는 거잖아. 그럼 사용자들이 이미 디벨롭 시켜놓은 거, 사용자들이 시장에서 우연히 부딪히는 거,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그럼 뭐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주먹 앞에 보셔보세요. 매니팩처는 지네가 개발하고 지네가 혁신한다고 항상 믿었죠. 뭐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개발하고 혁신하는 걸 찾아서 충족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럼 인카운터가 돼야 돼요. 소비자가 이미 디벨롭 한 거를, 그들이 이노베이트 한 거를 찾아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돼야 돼요? 2번이 돼야 되겠죠. 2번이 돼. 이 디벨롭은 뭡니까? 물론 이 단어를 디벨롭 말고 크리에이티브라고 나왔으면 좀 더 좋을 수 있었겠어요. 디벨롭은 근데 뭡니까? 새로운 건 뉴, 새롭게 소비자들이 만든 거를 자기가 찾는 게 아니라 지네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됐어요? 얘는요. 시장에서 인카운터 하는 거는 만든 거예요. 그냥 찾은 거예요. 인카운터는 찾는 거예요. 소비자가, 리드 유저가 크리에이트 한다는 개념이 디벨롭에 있지만 인카운터의 의미는 없다고요. 됐어요? 답은 2번이요. 수 이해가요? 오케이. 그리고 뒤에 읽으면 더 복잡해요. 혹시 질문 있어요? 그래서 지네가 다 뭡니까? 리서치 디파트먼트나 또는 뭡니까?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그룹 만들어가지고 지네가 한다고 그래. 그 뒤에 가면 어때요? 근데 결국 못해. 대부분은 소비자들이, 리드 유저들이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거 무시해버려.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도 어때? 뒤늦게 해.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해 안 하더라도 여기에서 비교는 역점이다 개념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참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오케이? 34번. 수, 답. 그죠?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음악을 해서 어떻게 알아내나. 이것도 읽으려고 하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눈치 빠른 분 알겠지만은요, 세 줄 읽을 겁니다. 세 줄 읽을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거 배경 지식 좀 얘기해 줄 거는데 시간 관계상 배경 지식은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눈치 빠르면 알겠지만요. 이 딱 읽어야지라고 하면 어디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있어요. Ludwig van Beethoven's famous Fifth Symphony. 여러분, 베토벤의 5번 교향곡 알아요? 들어봤어요? 이거? 다다다돔. 들어봤어요? 이게 원래 뭐예요? 새소리. 그런 얘기도 있어요. 베토벤이 원래, 그쵸? 새소리, 새가 찍찍찍찍, 찍찍찍찍, 그것도 빠빠빠밤, 빠빠빠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운명교향곡이요. 근데 베토벤의 예를 든다는 거는 이게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끝내버릴게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베토벤의 유명한 5번 교향곡은 정말 특출난 예를 보여준대요. 특출난 예를 보여준대요. 그렇죠? 그럼 이 예시예요, 예시. 어떤 예시인가 하면 얼마나 많은 마할리지를 고전 음악가, 하나의 고전 음악가가 얻을 수 있는지 뭐로부터요? 몇 개 안 되는 음조, 그리고 단순한 리듬의 박자. 됐어요? 다시 여러분 읽어보세요. 베토벤의 유명한 교향곡은 정말 특출난 예를 보여줘요. 무슨 예시죠? 여러분, 마일리지는 원래 우리가 언제만 있습니까? 마일리지요. 얼마큼 내가 많이 운행했냐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지금 뭐로부터? a few 하고 simple. 아주 몇 개 안 되는 것과 단순한 것부터 엄청난 마일리지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럼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곡을 쏟아낸다는 거죠. 이해해요? 그렇죠? 이게 좋은 예죠. 여러분 눈치 빠른 분 하나 나올 거예요. 이게 예라면은 저 주제가 앞에 있을 텐데 그럼 앞을 읽어도 돼요. 이기잼플이니까. 근데 그 앞에도 뭐예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예죠. 그렇죠? 그럼 주제는 예죠. 어떤 악절이 전개되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그렇죠? 놀랍습니다. 팬시포. 그렇죠?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를 여러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베토벤의 유명한 5번 교향곡은 특별한 예를 보여줘요. 몇 개 안 되는 음조와 몇 개 안 되는 단순한 박자를 가지고 수많은 뭡니까? 마일리지를 이끌어낸다는 거. 엄청난 마일리지를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프닝에 시작하는 빠빠빠빰 하는 따다다단 이것이요. 모든 사람 들어봤죠? 모든 사람 여기저기서 들어봤죠?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How much mileage? Very much mileage. 정말 다양하고 많은 곡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Throughout. Not only opening. 오프닝 하는데 악절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남아있는 3악절에서도요. 마치 모처럼요. 모토나 커넥티브 스레드처럼요. 여러분 모토나 커넥티브 스레드가 뭔지 알기 힘들다고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요. 반복 악절이나 이게 슬러 연결하는 것처럼 근데 필요 없이 어쨌든 우리는 few simple에서 very much mileage를 끌어내는 거니까 어때요? 이 따다다다이 어때요? 모든 곡 내에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다양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몇 번이요? 2번이죠. Incredible variety of ways. 이게 갑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풀었던 방식으로 그렇죠? 어렵지만 다 풀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윤 35번이요. 3번이요. 틀린 있어요? 틀린 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어? 맨날 얘기하는 거. 맨날 얘기하는 거. 뭐였었지 성원아? 초심. 1번 앞에 있는 이 내용과 관련한 거 잡으라고 했었죠. 어떤 갈등, 그쵸? 자기를 공격하는, 그쵸?
상대방을 공격하는지 아니면 내가 도망가는지 이 사이에서 내가 싸울까 도망갈까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동물들은 어쩌면 처음에는요 충분한 정보가 없어요. 자신으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해요. 그러니까 딱 적을 만났을 때 싸워 도망가 이거를 결정하기에 초기에는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얘기했죠. 자, 적과 대면했을 때 fight or flight. 그쵸? 싸워야 돼, 도망가야 돼. 이거에 정보가 부족하다요. 1번. If the rival is likely to win the fight. 그쵸? 상대방이 이길 것 같으면 가장 좋은 디시전은 어때? give up. 즉각 포기하고, 그쵸? 다치는 위험을 피하는 거야. 이거 싸움에 관한 얘기 맞아, 안 맞아? 맞죠? 2번. 그러나 만약 라이벌이 약하고, 그쵸?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때요? 그럼 어때? 상당한 이익이 있지.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 영토, 피메일, 푸드를 얻는 이거 싸움에 관한 얘기 맞아 안 맞아? 맞죠? 3번 일반적인 normal circumstances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동물들은 꾸준하게 체중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죠. 충분히.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이거 싸움과 관련된 얘기 많이 안 맞냐? 전혀 관련 없잖아 이거는. 됐어요? 이거는 초심 1번 앞에 있는 내용하고 어긋나는 거 초심 잡아내면 되죠? 맨날 강조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진짜 어려운 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요. 뒷부분이 어렵죠. 주어진 다음 글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원 뭐라고 썼죠? 5번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푼다고 했었죠? 배열은 다수결, 떡잎, 빈틈이요. 오케이? 다수결로 하면 B 2개, C 2개니까 B 2개, C 2개 넣어봐야 되는데 얘는 뭐가 있어요? 떡잎은 안 되죠. 주어진 게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럼 주어진 걸 읽어보면 어때요? 보세요. 재밌는 게 화석 기록은 우리한테 제공해 줍니다. 뭘 제공해 주죠? 진화의 증거를. 화석이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들은 변화의 이야기예요. 진화의 이야기죠. 생명체가 존재했었죠. 과거에요. 지금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생명체가 옛날에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연속적인 변화들이 그죠? 많은 화석에서 발견되고 그 화석은 보여줘요. 어떠한 특징의 변하는 거 시간에 걸쳐서 그죠?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말의 경우처럼 여러분 뒷부분은 예시고요. 뭡니까? 주목 앞에 보세요. 첫 번째 뭐죠? 화석은 우리에게 진화와 변화를 보여준다죠. 화석은 우리에게 진화와 변화의 증거를 보여준다요. 그 다음에 B하고 C를 가기 위해서 이제 뭘 볼 거야? B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B요? 화석은 내가 한 이유 찾은 분 그놈의 짓이요. This prediction 맞아요? 화석 기록은 이러한 예측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 B번 앞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줘야 돼? 뭔가를 예측하다, predict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됐어요? A번 밑에 봐봐. 있니? 예측 얘기. C번 밑에 봐봐. 예측 얘기 나오니? 끝났네요. 자, C번 뒤에 어때요? For example, this the theory predict that.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건 뭐야? B하고 C는 무조건 연결돼야 돼. B하고 C는 무조건 연결된 거 어딨냐? B하고 C는 무조건 연결된 거 하나뿐이 없는데? 몇 번이요? 3번이요. B하고 C 연결된 거 또 있냐? 없잖아. 아니구나. B하고 C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 C하고 B가 연결되는 거지. 바보짓 큰일 날 뻔해. 이러면 안 돼요. 자, C하고 B 연결되는 거 어디 있어? C하고 B 연결되는 거 CB 두 개네. 그럼 A의 위치만 찾으면 되겠네. 근데 여기 금덩어리가 또 하나 있어. 뭐가 또 하나 있니? 뭘 찾았어요? 제가 보세요. 재밌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고 이걸 읽었는데 C를 읽어서 C가 B 앞이니까는 근데 보세요. Apart from demonstrating evolution did occur, fossil record also provide. 여러분 보여요? 이거 also provide? 제가 also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also provide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provide가 있어야 되지. provide가 어디 있었니? 여기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처음에 provide evidence. 진화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거 어때요? C가 맨 앞에 나오는 거네요. CBA겠네요. 됐어요? CBA요. 답은 5번이요. 이해갑니까? 이거 그리고 읽어보면은 이거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여기에는 노골적으로 학자 이름은 안 했지만은 뭐가 얘기했냐면은
칼 포퍼의 반증 가능성이 과학이다라는 그 과학 철학을 담고 있어요. 반증 가능성. 영어로는 refutability, falsifiability라고 얘기하는 칼 포퍼의 과학 철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역과 기납의 개념도 들어있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안 하더라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이것도 요 A 부분 뒷부분 읽으면 딱 그 얘기 나오죠. 과학 이론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죠? 리젝션의 가능성이 있어야 돼. 이게 지금 되게 심오한 개념인데 요거 이해 못해도 우리가 지시어 가지고 빈틈 가지고 잡아낼 수 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37번 유진이요. 뭐라고 썼어요? 2번이요. 몇 번? 2번. 2번. 2번이요. 틀린 분 혹시 있어요? 없어요? 틀린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오케이. 좋네요. 이건 어떻게 풀었지? 틀리지 않았으면 넘어갑시다. 그쵸? 솔직히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풀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sunk cost fallacy가 뭐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이게 처음 내용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돈 집어넣고 하면 네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과대평가한다. 부정적인 얘기하죠. 근데 B 넣어보니까 B도 어때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에요? B도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마이너스한 내용, 네거티브한 내용입니다. 근데 B 다음에 C 읽어보려는데 C는 어때요?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자, 실제로 너는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your benefit,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어디인가 찾아봐야 되는데 A번이 뒷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때때로 가장 영리한 것은 그만두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썬코스 펄러시에서 그죠? 그만둬 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이거는 정말로 그죠? 지치고 힘든 논쟁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썬크 코스트가 항상 뭡니까? bad thing은 아닙니다 하면서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부터 그죠? however가 없어서 그렇지 여기 앞에 however가 있는 거죠. 뒤집고 있죠. 그러면 긍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몇 분이 없어요. A 다음 분이 못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다 돼 있고 이 C는 A 다음에 나오는 AC가 끝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AC가 끝에 연결된 게 예쁜이 없죠. 끝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다음은 다 부정적이니까요. 이런 생각으로 푸셔야 되는 겁니다. 빈틈. 그 다음에 38번 서영이요. 4번이요. 4번이요. 틀린 분 있어요? 틀린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보세요. 이것도 제가 어떻게 푸는 문제라고 그랬었죠? 이런 문제는요. 기억나요? 시나리오 작성. 얘를 여러 번 읽고 이 앞뒤에 뭐가 있을지 찾으라고 그랬었죠. 맞아요? 근데 이 얘기를 읽어보면 또한 아주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졌죠? 회사들이 새로운 살충제 개발하는 거 정말 어려워졌어요. 비록 어떤 상술제도요. 주요한 장점만이 있고 부정적인 효과는 없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살충제를 디벨롭하는 게 어려워졌대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이거죠. 그죠? 부정적인 효과가 없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조차도 개발하기 어려워요. 이거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지금 내용이요. 부정적이죠. 살충제 개발이 어려워요. 이런 말이죠. 회사들이 살충제 개발이 힘듭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거티브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앞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또한 아무리 좋아도 그런 거 만들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럼 이 앞에는 뭐예요?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1번 앞에 부정적인 얘기 있냐? 2번 앞에 부정적인 얘기 있냐? 그쵸? 근데 재밌는 거 여러분 알겠지만요. 앞에서 쭉 읽어보면 다 긍정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왔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3번부터 부정적이 나와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여러분 눈치 빠른 분은 알겠지만은 1960년대까지 해도 살충제가 짱이다. 최고의 방법이다. 이러다가 그 이후로 점점점 분명해진 것은 얘네가 해로운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게 3번 단락이 처음에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4번이 부정적인 얘기로 연결되고 이 4번이 또 확실한 게 그 바로 뒤에 뭡니까? 비용, 높은 비용이 때문에 그렇죠? 개발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뭐 하는데? 인감하는데 높은 비용 때문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진 됐어요? 그 다음에 39번 혜진이요. 뭐라고 썼죠? 5번이요? 일단 봐봅시다 이거. 요거 읽어볼게요. This makes sense from perspective of information reliability. 이거 참 애매하죠. 이거 정말 말 됩니다. 자, 이 정보가 믿을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 말 돼요. 그렇죠? 이거 말 됩니다. 그렇죠?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말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보의 신뢰성이죠. 그리고 이거 말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찾아야 되죠. 이거 말 되지 않아? 정보의 신뢰성을 찾으면? 그죠? 이게 뭘까요? 그죠? 어떤 주장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정보의 신뢰성 입장에서.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따라와야 됩니다. 집단 탐지의 역학은 아주 흥미로운 특징이 있어요. 이 컬렉티브 디텍션에게 주의해요. 집단 탐지요. 됐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완전히 해서 남극의 펭귄들이 겨울날 때 보면 빽빽하게 몰려있는 거 아세요? 그렇죠. 혼자 있지 않고요. 왜요? 함께 있어야지 위험을 감지하는 게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어떤 단서를 개체들은 적의 공격, 포식자의 공격으로 이용할까요?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어떤 단서로 적이 공격한다 이걸 알까요? 어떤 경우하면은 개체가 그 포식자를 감지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숨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잡아먹을 포식자는 숨는 거예요. 그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요. 뭐가 될 수 있어요? 위험 신호를 알려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요? 경계심이 없는 동물들에게요. 그리고 뭘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 조율된 그쵸? 먹잇감들의 이탈과 비상처럼 보이는 것. 뭘로부터요? 그쵸? 그 지역으로부터요. 됐어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목. 이런 얘기죠. 우리 물고기 때 봤어요? 막 떼거지로 이동하는 거야? 근데 누가 낯설게 된 것 같아. 이 물고기 떼가 마치 뭡니까? 한 몸처럼 슉 도망가죠. 이렇게. 방향 바꾸고요. 그쵸? 그게 뭔가 하면 그룹에서 한 마리가 정렬된 데서 벗어나면 전체가 하나처럼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대충 무슨 얘기하는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다크아이드 준코스라는 새를 연구하는 것은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이 견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 견해 아닐까요? 이 견해. 그죠? 어떻게 되겠죠? 이 견해가 뭘까요? 경계심이 없는 동물들은 뭐에 주의를 기울이냐면은 개별적인 그룹의 동료들이 벗어나는 것, 떠나는 것, 이것을 신경 써요. 뭔가 하면 같이 놈들이 막 도망가. 그걸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계심이 없는 애들 어때요? 옆에 있는 애가 도망가면은 지도 따라 도망간다는 거야. 그러나 또 뭐에 신경 쓰다 하면은 그렇죠. 이 견해는 multiple individual 여러 마리의 다양한 개체들이 그죠? 이탈하는 것은 훨씬 더 큰 escape response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non-vigilant individuals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여있다가 한두 마리가 빠져나가면 어때요? 나도 도망가. 근데 여러 마리가 빠져나가. 그럼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요게 딱 좋은 것 같은데요. 만약 한 마리의 그룹 멤버가 벗어나면은 이것은 이루어진 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죠. 관련성이 없는 뭐랑 약탈의 위협, 포식자의 위협 없이 그러니까 여러 마리 모이는데 한 마리가 이탈하면 이건 뭡니까? 실제로 화장실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다른 이유 때문에 간 걸 수도 있어. 프레데이션 스트레이트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만약에 그러나 제어놨어요. 그러나 넣으면 안 되겠구나. 경계심이 없는 동물이 매번 도망간다면 한 마리가 그룹을 떠났다 도망간다면 그들은 어때요? 자주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거짓 경고, 즉 predator, 포식자가 없을 때도 자주 도망가게 될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several individual이 몇 마리가 그렇죠? 그룹을 이탈하죠. 동시에 이것은 진짜 위협이 훨씬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됐어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말 됩니다 라는 거, 이거 말 됩니다 라는 거 어디에요? 제가 보기에는 3번이죠. 3번이죠. this view가 the view가 바로 this죠. 그리고 3번 이하의 내용은 뭡니까? 3번 이하의 내용이 뭐죠? information reliability에 대해서 뭡니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됐어요? 그러니까 this view, the view 그 견해를 찾는 겁니다. 주장을요. 이해해요? 이거 말되네. 그러면 이 주장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40번 혜진이요. 뭐라고 썼어요? 1번. 틀린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틀린 분. 1번. 솔직히 이거 요약문인데, 그렇죠? 틀린 분 아무도 없어요? 오케이, 좋네요. 근데 솔직히 앞에 거는 되게 쉬워요. necessary나 뭐 desirable이나 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거 B는 어떻게 잡았어요? B는 이 뒷부분을 읽으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지 않아요? 어딨냐? 못 찾았어, 너? 못 찾았어요? 뭐야? 아, 요 단어요. 엘리트란 단어, 사회 지도층, 지배계층.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Others at the bottom of the power. 하층민. 그렇죠? 이 두 개가 뭡니까? 그렇죠? 어떤 inequality, 불평등성을 얘기하는 걸로 딱 나오죠. 일단 이것도 꼼꼼히 읽으면 되게 어려워요. 이해갑니까? 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 앞에 거는 너무 쉬워요. 이거 읽어보세요 한번. 기술 정보 사회에서 인간은요 그의 신체 활동이 레스는 낫이라고 그랬어요. 뭐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 엄청나게 증가한 모빌리티와 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되죠? 겉으로는 엄청난 증가된 모빌리티와 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바딜리 무브먼트 없어요. 그러니까 있지 않아요가 되니까 뭡니까? 이게 necessary나 desirable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쉬웠나요? 40번이요? 40분 내용은 어려워요. 저는 그 B 2개 헷갈렸어요. B 두 개가 뭐하고? 디바이드하고 혹시? 좋아. 이거 헷갈리라고 내 문제야. 이니퀄리티하고 디바이드는 헷갈리는 건데 보세요. 자, 이게 엘리트하고 사회 하층민이에요. 이거는 디바이드는 맞지만은 이게 상하관계를 디바이드는 상하관계가 있어요? 없죠. 이니퀄리티는 엘리트 이건 있잖아요. 불평등성이요. 디바이드는 분리됐다는 거예요. 분리된 거는 우열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니퀄리티는 우열한 관계가 있죠. 이거 꼼꼼하게 보면 어려워요. 근데 보면서 이거 되게 야 이런 걸 내네. 여러분 이게 중간에 나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렇죠. 이 모바일 무버라는 개념 알아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용도 되게 심오해요. 내용도 되게 심해요. 근데 어쨌든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냥 여담을 얘기하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로 부동의 동자라고 그래요. 들어봤어요? 부동의 동자? 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원인이 있어요. 내가 열어보세요. 발로 뻥 차면 돌이 그렇죠? 움직이죠. 돌이 움직이면 뭐가 변화가 일어나고 움직임이 일어나고 어떤 생성과 소멸과 생성이 일어나.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는데 일어납니까? 뭔가 원인이 있죠. 뭔가 힘하고 영향을 줘야지 그게 변화가 생기죠.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 그렇죠? 수정이가 태어나고 살아가다가 죽고 이런 것 다 뭡니까? 원인이 있죠. 부모님 때문이죠. 부모님의 원인이 있죠.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생성과 소멸의 원인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그걸 거슬러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더 이상 원인이 없는 원인이 있지 않을까? 빅뱅까지 가면 빅뱅을 일으켰던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은 스스로가 원인을 가지면 안 되지. 그 원인이 없는 원인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부동의 동자라고 얘기하고 그걸 얘네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면 뭡니까? 중세에서 이 부동의 동자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에요, 신. 신은 원인이 없는 원인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the first principle, 최초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이죠. 이해가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매트릭스 보면 이렇잖아요. 무슨 물통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빨다 꽂고 있으면 어때요? 머릿속으로 세 개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딜리 무브먼트는 없으면서 불필요한데 세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권력자들 어때요? 앉아서 모든 걸 움직이고 저 뭡니까? 피치자들은 어때요? 그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내용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답은 쉬워요. 답은 쉬워요. 그 다음에 41번 틀린 분. 아니 41번 수정이요. 답. 1번. 42번은요. 3번이요. 일단 제목하고 밑줄 친 거 잘못된 거 찾는 건데 그쵸? 이거 41번 틀리면 손 드세요. 없어요? 42번 틀린 분. 괜찮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죠? 어렵나? 뭐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내용 자체는 이겁니다. 뭔가 하면은 요것도 4, 3, 5, 2, 1 이렇게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죠. 이 but 앞뒤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애매할 때는 뭘 보고 따라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따른다고 얘기하는 게 이 처음에 앞부분에 뭡니까? 이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의 예잖아요. 그렇죠? 애매한 경우는 판단하기 힘들잖아. 이게 이머전시인지 아닌지 애매하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어때? 다른 사람들 보고 그렇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식당 얘기도 하죠. 남들이 주차장에 사람 많으면 줄 서 있으면 일단 서보고 보죠. 아무도 없으면 안 가죠. 근데 여기서 뒤집죠. 그러나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부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어. 뒤집는 거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죠. 그렇죠? 치과에서 사람들이 다 차분하면 어때요? 진짜 차분한 걸까? 하면서 오히려 그렇죠? 아닌 남들의 정보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괜찮고요. 서원이요. 43번 뭐라고 썼어요? 3번이요. 44번은? 5번이요. 45번은? 3번이요. 43번 틀린 분? 없어요? 다 맞았어요? 이것도 그쵸? 그쵸? 어렵진 않죠. 이거 C 두 개, D 두 개니까는 C, D 넣어보면서 파악하면은 금방 나오죠. 그리고 뭐, 이 소파를 사러 갔다는 게 소파를 바꾸는 거 먼저니까는 읽어보면 대충 금방 나와요. 그 다음에 가르친 내용이 다른 것은 대상이 다른 것은 그쵸? 얘만 5번에 I만 스티브죠. 나머지는 다 노아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잠든 이것도 아까 미스 리스테이트먼트죠. 꼼꼼하게 이거 찾아서 읽어보면 돼요. 이거 이 45번 같은 거는 1, 2, 3, 4, 5를 먼저 이게 GF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읽어보고 난 다음에 하나씩 보면 어때요? 잠든 사이가 아니라 뭡니까? 자고 일어나서 둘이 같이 재배치했죠. 답은 그죠? 3번이요. 잘했어요. 어때요? 해보니까는 다 1등급이 나왔나요? 그쵸? 어차피 여러분 수능 볼 거 알지만 어쩌면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게 아주 만만하진 않죠. 아주 만만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하던 문제 유형과 글의 구성과 글의 전개 방식으로 커버가 돼야 안 돼요? 커버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학 문제라는 게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편입을 위한 편법이 아니고 그쵸?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수능이 제가 뭐 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얼마 정도 시간 주죠? 한 4, 50분 주나요? 듣기 빼고, 예. 전체 70분에서 듣기가 한 몇 분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한 50분 정도 되겠네요. 듣기가 한 15분, 20분 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거 꼼꼼하게 읽으면은 50분에 풀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하는 건 좋다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한번 분석 강의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